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근입니다. 자, 현재 2월 28일 월요일 새벽 1시 27분입니다. 오늘 이제 정말 곧 있으면 21, 22 시즌 첼시와 리버풀의 카라바오컵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자, 선발 라인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켈러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조엘 마팁, 버질 반다이크, 앤드루 로버슨, 파비뉴, 티아고 핸더슨, 루이스 디아스, 살라, 마네입니다. 일단 디오고 조타가 벤치에 일단 복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투입이 될 거고요. 물론 지금 스리토브를 잘 풀린다면 또 굳이 교체를 무리해서 하진 않겠죠. 중원이 파비뉴, 티아고, 핸더슨이라고 1시간 전에 발표는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 갑자기 티아고가 경기 전 몸풀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나비 케이타가 대체 출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원은 파비뉴, 케이타, 핸더슨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망했죠. 자, 한번 전반전 어떻게 될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라바오컵 결승전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는 0대 0으로 전반전이 일단 끝이 났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정도로 이 유리겐 클롭과 토마스 투엘 감독이라는 이 명장끼리의 대결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첼시와의 경기는 최근에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팬으로서는 굉장히 떨리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죠. 초반에 첼시가 굉장히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면서 리버풀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리버풀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팀한테 초반에 좀 고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노린 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좀 효과가 나왔었죠. 퓰리시치한테 득점 기회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켈러에게 막혔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5분, 뭐 지난 리즈전은 또 그랬지만 15분에는 이제 리버풀이 좀 적응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 그때부터는 좀 리버풀이 능동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첼시는 카운터를 친 형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이 경기를 계속 지배를 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근소하게 좀 더 점유를 하고 했다 뿐이지 흔히 말하는 가둬놓고 팬다 뭐 이런 식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리버풀도 기회가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나비 케이타의 중거리 슛을 막아낸 세컨볼이 마네에게 흘렀었는데 역시 이 에두아르 맨디 실력이 좋은 골키퍼임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선방으로 팀을 일단 실점에서 구해냈었고요. 첼시가 좀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면은 경기 전날이었죠. 크리스텐센이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서 오늘 경기 트레버 찰로바가 나왔는데 지난 1월에 있었던 첼시와의 맞대결 때도 찰로바가 나왔는데 좀 미스를 내면서 리버풀에게 이 실점을 내줬단 말이죠. 물론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그렇게 큰 실책은 없었지만 1대1 상황, 뭐 마네가 됐든 루이스 디아스가 됐든 1대1 수비를 하면서는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 우측 윙백 공간을 아스필리쿠에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수비 커버의 속도가 리스 제임스가 있을 때보다는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물론 아스필리쿠에타가 베테랑이고 좋은 수비수인 건 맞지만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뭐 전성기 때도 사실 그렇게 주력이 강점인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첼시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 카운터 어택 이거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 막판에 또 카운터 어택으로 해서 마운트가 좋은 슈팅 찬스를 얻어냈었죠. 다행히 골대 옆으로 흐르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리버풀은 옐로우 카드를 얻어내서라도 좀 끊어내던가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티아고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아웃된 상황인데 케이타가 그 자리에 나와서 뭐 크게 미스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티아고가 해줄 수 있는 걸 케이타가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죠. 전반적으로 티아고의 영향력과 케이타의 영향력은 천지 차이니까요. 대신에 이제 앞서서 케이타의 활용법에 대한 한 가지 좀 힌트를 얻어냈었다면은 어쨌든 케이타라는 선수가 공격적인 움직임, 위치 선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센스가 있는 선수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마. 중앙에서
그냥 수비 정도만 해주고 또 공 받으면 그냥 짧게 짧게 연결하고 뭐 키패스 이런 거 롱패스로 방향전환 이런 거 시도도 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패스 그냥 눈에 보이는 선수한테 짧은 패스 정확하게 패스 내주고 케이타는 주로 측면에서 공이 몰려 있을 때 하프 스페이스 혹은 중앙 지역에서 머물면서 공을 받고 그 빈 공간을 노리는 혹은 직접 받아서 앞서 나왔던 것처럼 슈팅을 때리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좀 바람직한 케이타 활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착안을 해서 후반전에 케이타의 이 무브먼트 움직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첼시는 아마 뭘 이제 그냥 전반전 끝난 거지만 계속해서 루카쿠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는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리버풀이 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후반전에도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과연 어느 팀이 먼저 균형을 깨트릴지 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온사이드! 자, VAR을 통해서 봤고 반다이크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으면서 리스 제임스의 움직임을 방해했기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아쉽네요. 네. 리버풀과 첼시와 리버풀의 카라바오컵 결승전 0대 0으로 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장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첼시는 사실 뭐 첼시 잘합니다만 티아고 실바 그리고 에두아르 맨디는 너무 잘하네요. 특히 맨디는 오늘 팀을 거의 구해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 사실 빌드업 미스는 좀 있었지만 선방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기깔나게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괜히 작년에 골키퍼 상을 많이 받은 게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리버풀의 공격들을 다 막아냈고요. 리버풀은 한 차례 득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VAR을 통해서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뭐 그게 오심이다라는 건 아니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 에투엘 주심인데 좀 그렇게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양 팀 모두에게 좀 이건 되고 저건 안 됐다가 저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뭐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 리버풀은 잘했습니다. 후반 초반에 좀 첼시한테 많은 기회를 내주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좀 결정력의 부재로 첼시가 골을 못 넣었었고 리버풀이 그 이후로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지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양 팀이 루카쿠, 베르너를 투입을 했고 리버풀은 조타, 엘리엇, 밀너를 투입을 했습니다. 사실 밀너와 엘리엇을 투입한 건 좀 의외긴 한데 아무튼 교체 카드를 이제 또 연장전이니까 더 쓸 수 있죠.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체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압박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또다시 좀 교체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풀 그리고 첼시 어떤 교체 카드를 꺼내 들지 또 연장전에는 어떤 운영을 할지 이것들이 또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그럼 저는 연장전 전후반 합쳐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양팀 득점 없이 0대 0으로 승부차기에서 이제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뭐 오늘 경기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뭐 연장 뛰는 거 보고서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뭐 저도 어쩔 수 없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오늘 다들 너무 잘했거든요. 못해서 진 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연장전에서 만약에 골을 먹힌다면 근데 또 연장전도 잘 어떻게 해서 잘 버텼고 이제 승부차기로 갑니다. 6년 전에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승부차기에.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있겠죠. 첼시가 일단 아리사발라가를 교체 투입을 하면서 승부차기 준비를 완벽하게 했고요. 리버풀은 뭐 따로 교체를 가져가진 않았습니다만
제임스 밀너라든지 모하메드 살라 같은 좋은 키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켈러허가 그리고 또 카라바오컵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승부차기 많이 또 해봤잖아요. 레스터 시티전도 승부차기 끝에 올라온 거였고 그 전에도 승부차기 몇 번 카라바오컵 치르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 있는 선수입니다. 이거는 뭐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기면 좋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죠. 자, 승부차기 시작합니다. 리버풀이 선축이고요. 제임스 밀너가 첫 번째 키커로 나서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첼시의 첫 번째 키커 마르코스 알론소입니다. 오, 아슬아슬하게 성공을 합니다. 자, 리버풀의 두 번째 키커 파비뉴입니다. 와우, 파넨카 들어갑니다. 자, 첼시의 두 번째 키커 로멜로 루카쿠입니다. 들어갑니다. 오, 리버풀의 세 번째 키커 버질 반 다이크. 오, 그냥 강하게 후리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탑코너 케파가 좌측에 쏠려 있었는데 그냥 좌측 탑코너로 후리는 거는 무슨 강심장일까요? 대단합니다, 반다이크. 첼시의 세 번째 키커 카이 하베르츠 들어갑니다. 자, 리버풀의 네 번째 키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오, 들어갑니다. 구석으로 잘 때렸습니다. 자, 첼시의 네 번째 키커는 리스 제임스입니다. 오, 아깝게 들어갑니다. 자, 리버풀의 5번 키커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들어갑니다. 아우,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그럼 첼시는 당연히 5번 키커 조르지뉴가 나오겠죠. 아, 들어갑니다. 이제 서든데스로 갑니다. 리버풀의 6번 키커 디오고 조타입니다. 아, 좋다. 가운데 첼시의 6번 키커는 리디거입니다. 아우, 방향 속이면서 들어갑니다. 자, 벌써 리버풀의 7번 키커가 나서겠습니다. 디보크 오리기입니다. 와우, 들어갑니다. 또 가운데예요. 아니, 케파는 왜 들어온 걸까요? 아직까지는 좀, 네. 첼시의 7번 키커는 7번 은골로 강태입니다. 아우, 이번에도 방향 속이면서 성공합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가나요? 어우, 자, 이제 리버풀의 8번 키커 앤드루 로버슨입니다. 아, 방향 속이면서 성공. 자, 첼시의 8번 키커는 티모 베르너인 것 같습니다. 오, 켈러가 막을 뻔했어요. 하지만 성공합니다. 야, 어디까지 가나요? 9번 키커는 지금 하비 엘리엇인 것 같은데요? 어린 선수들은 PK를 잘 못 차요. 하지만 들어갑니다. 03년생 하비 엘리엇 맞나요? 첼시의 9번 키퍼 티아고 실바입니다. 실바도 성공. 아, 양팀 다들 너무 잘해요. 승부차기에서도 다들 너무 잘합니다. 자, 이제 리버풀의 10번 키커 이브라이마 코나테입니다. 오야, 막힐 뻔했어요. 손 맞고 들어갔어요. 코나테 성공합니다. 야, 자, 이제 첼시는 트레버 찰로바. 어우야,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키퍼끼리의 또 싸움이 됩니다. 리버풀의 11번 키커 퀴빈 켈러허. 와, 들어갑니다. 첼시의 11번 키퍼 케파 아리사발라 갑니다. 아, 날아갑니다. 리버풀 우승. 리버풀이 카라바오컵 우승을 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첼시는 교체 투입한 게 악수가 됐어요. 리버풀이 10년 만에 카라바오컵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사실 저도 지금 너무 더 좋아하고 싶은데 지금 뭐 연장전 120분에 이 승부차기 11번까지 저도 너무 긴장을 지금 120분, 130분, 140분 내내 지금 저도 긴장을 하면서 봐가지고 저도 너무 힘이 너무 진이 다 빠졌어요. 와. 자,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시상식 보고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가만! 가만! 리버풀 9번째 리그컵 우승을 차지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카라바오컵 결승전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는 공식 스코어 0대 0, 승부차기 스코어 11대 10으로 결국 리버풀이 10년 만에 리그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무려 9번째 그리고 최다 우승팀으로 또다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 경기 너무 재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공감을 할 거예요. 0대 0인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빅매치들 같은 게 열리면은 흔히들 이제 좀 서로 이제 골이 안 들어가고 팽팽한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약간 이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와요. 근데 이번 경기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너무 많았죠. 지금 폭식했습니다. 폭식했어요. 지금 배 터질 것 같아요. 오늘 소화제 먹고 자야겠어요. 뭐 아무튼 양 팀이 너무 잘해줬고 전술적인 부분 사실 뭐 연장전은 전술적인 포인트를 짚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제 90분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면은 양 팀이 모두 어느 정도 압박의 강도를 높게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진이 볼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압박 축구가 메인이 돼서 이번 90분이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첼시는 주로 전반 초반 그리고 후반 초반에 강하게 압박을 걸었었고요. 리버풀은 그 압박에 계속해서 허둥지둥 됐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그리고 첼시가 못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은 그 시간을 버텼고 그 시간을 버티고 나니까 첼시는 어느 정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리버풀은 그 사이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축구를 하면서 플레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도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에두아르 멘디 골키퍼의 이 선방 활약으로 또 이 승부의 균형 추는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후반부에는 굉장히 선수들이 많이 지쳤어요. 그때부터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압박의 강도도 많이 느슨해지고 다운도 되고 해서 교체 카드를 첼시는 뭐 케파를 제외했을 때 베르너랑 루카쿠, 리스 제임스, 뭐 아스필리쿠에타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리스 제임스가 들어왔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과 밀너, 조타를 투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리버풀의 교체 카드, 특히 엘리엇과 밀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좀 핸더슨과 케이타의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엘리엇과 밀너 이 할아버지와 손자를 같이 투입을 했는데 한 명은 너무 이제 그동안 좀 기동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고 한 명은 너무 어려가지고 좀 경험 미숙이 드러나는 그래서 영향력이 많이 적은 아무래도 03년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두 선수입니다. 물론 그나마 밀너가 연장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팀 내에서 좀 열심히 하는 선수였는데 그래서 사실 이 전후반 교체 카드는 저는 오히려 루카쿠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리스 제임스도 결국엔 아스필리쿠에타의 늦은 수비 커버와 찰로바의 1대1 수비 미숙으로 인한 것들이 리스 제임스의 투입으로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리스 제임스의 투입으로 이게 커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후반 90분만 따졌을 때는 투엘 감독이 좀 더 교체 카드를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연장전에서 교체 카드로 희비가 갈립니다. 리버풀은 연장전이 시작하자마자 마팁을 빼고 코나테를 투입을 했고요. 첼시는 연장전에 전반 끝나고 조르지니를 투입을 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후반 막판에 케파 아리사발라가를 투입을 했었습니다. 일단 코나테를 넣은 이유는 분명하게 코나테가 30분 동안 보여줬어요.
루카쿠를 막은 거죠. 마팁이 후반 막판에는 루카쿠를 막는 것에 너무 어려워했기 때문에 또 많이 지쳐있을 거예요. 오늘 또 많이 드리블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코나테가 나왔고, 코나테는 좀 더 마팁보다는 신체적으로는 단단한 선수니까 그런 부분에서 루카쿠를 정말 잘 마킹을 해서 잘 틀어 막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케파의 투입, 첼시의 케파 투입은 뭐 사실 어쩔 수 없다, 뭐 안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조금 안 좋게 끝이 나면서 결국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뭐 오늘 경기 정말 코나테도 교체 투입돼서 잘했고, 뭐 페널티킥도 잘 찼고요. 그리고 뭐 켈러도 오늘 경기 정말 잘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 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컵 대회에서는 켈러가 나왔으나 좀 좌절이 됐었죠. 계속 탈락을 하면서. 근데 결국에 이번 시즌에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적을 냈고, 사실 오늘 경기는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런 거를 따지기가 힘든 경기였어요. 왜냐면은 진짜 너무 잘했어요.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거는 리그컵이 아니라 무슨 진짜 챔피언스 리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정말 하이 퀄리티의 경기를 보여줬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그 전반기에 했던 맨시티와의 2대2 경기가 전술 능력이 극에 달하고 선수들의 기량도 극에 달한, 이 경지에 도달한 선수들, 감독들끼리 맞붙었을 때 이런 좋은 경기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좋은 경기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거를 무려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그 경기를 뛰어넘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재밌었고요. 첼시는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겼지만 첼시도 정말 잘했고, 또 한 명 이제 언급을 하자면은 루이스 디아스는 물론 이제 그 전 포르투에서도 주전 핵심 멤버로서 많은 경기를 소화했는데, 리버풀에서 오늘 경기에서의 활약은 몇 시즌 된 줄 알았어요. 금세 적응해서 금세 이렇게 측면에서 뛰고, 또 이 플레이하는 걸 보면은 거의 한창 때의 사디오 마네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뭐 양팀 모두 티아고도 그렇고 아스필리쿠에타도 그렇고 부상자가 나왔는데 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버풀이 우승을 했습니다만 뭐 이거 시즌 끝난 거 아니잖아요. 카라바오컵이 중간에 있는 컵 대회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 많이 남았고, 맨시티는 지금 격차를 벌려놨습니다. 에버턴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릅니다. 또 챔피언스 리그도 남아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쭉쭉쭉 가서 또 트로피 두 번만 더, 아니 세 번만 더 올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리버풀과 노리치 시티의 FA컵 5라운드 16강 경기입니다. 3월 3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입니다. 근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A컵 5라운드 노리치와의 경기는 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3월 6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리버풀과 웨스트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저는 프리뷰 리뷰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배!